네. 지금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 주식 경험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가장 느꼈던 순간과 그때 생각, 감정, 행동, 대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으려고 할 텐데 정답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인터뷰 자체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네, 이름까지만 간단하게 이름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학번 신혁규고요. 네, 그냥 이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혁규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학번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1학번 김태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20학번 김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2학번 광주하입니다. 저는 20학번 이승재라고 합니다. 저는 2학번 이진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어쩌다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처음 느끼게 된 감정이나 혹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엔 이쪽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떨지? 처음에는 20살 때 엄마가 선생 기념으로 왼손 줄 테니 이거 다 주식 투자를 해봐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최고점이었던 삼성이랑 카카오를 샀다가 반토막 이상이 나고 이거 등록보다 그냥 내가 쓰면 완전 손절을 치고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갑자기 원래는 계속 연금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퍼센티지도 너무 낮고 돈을 계속 적금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돈을 잃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갑자기 주식은 그래도 따박따박 넣으면 그래도 저축 마냥 어느 정도 퍼센티지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후로 진짜 한 20년, 30년 뒤에나 꺼낼 수 있을 법한 장기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양대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많이 들었고 군대에 가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선임이나 부임이나 다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도 막 계속 알려주고 큰 돈 아니고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으로 천천히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이가 커지면 더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벌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지식이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시작한 지도 별로 안 됐고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냥 생일 선물로 주식을 주셔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알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좀 흐름을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그냥 굉장히 적은 금액을 그냥 지표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학회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주가 전망을 예측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게 맞나라는 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수익 투자를 시작하였고 또 시작했는데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면서 조금 처음에 드는 감정은 좀 무서웠고 하지만 그래도 좀 제 프로그램이 맞아가면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지금은 좀 활성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21년도에 토스에서 주식 같은 것도 끌어오고 사용자들한테 편하게 해서 주식을 주는 이벤트 한 주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어쨌든
사용자가 편해지잖아요. 사용하기가 그냥 거기서 모든 거 다 주식 계좌 만들어주고 해서 그때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 저도 약간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로소득 이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경험 삼아서 작은 돈을 굴리면서 시장의 흐름이나 그런 걸 파악하면 나중에 큰 돈을 굴릴 때 더 빨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다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정말 내려갈 때도 많은 게 주식인데 혹시 그런 주식을 할 때 정말 이거 한치 앞 모르는 게 주식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나 혹은 그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떻든 수익률이 이제 손실이 났을 때 예측이 빗나간 거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생각과 감정 상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뭐 돌아가는 거 아니라 뭔가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도 먼저 주식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뭐 한 기업의 채무 정보나 아니면 뭐 이제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적 조사 이런 거를 잘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잘 파악하고 작년 8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한 3배 정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네. 아니 근데 이게 결과가 좀 안 좋은 게 그래서 그 한 달에 딱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한 2주 만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하고 그래 오늘 뺄까 내일 뺄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기분 좋게 잠에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날에 이제 젠슨 황씨께서 양자 컴퓨팅은 한 3년 뒤에야 가망 한 10년이고 뭐 그래야 가망이 있다 이러면서 확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3배 이익 봤던 게 그냥 딱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정확하게 저도 기억하는데 25년도 1월달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은 공부 열심히 해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확 떨어질 수도 있구나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감정의 상태는 좀 어땠는지? 좀 아무래도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지만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뭔가 원점이 됐었어도 뭔가 돈을 잃은 기분.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뺐어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잃은 것도 많지만 잃었다기보다는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좀 그릇이 안 되는지 조금만 빠졌더니 그게 좀 후회도 많고 좀 스트레스가 한 21년쯤인가 그때 한창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20만 원대지만 그때 한 12만 원 정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20만 원까지 올라가고 액면 분할을 한 건데 저는 12만 원 샀다가 한 15만 원에 팔았어요. 이제 근데 그게 120까지 가는 걸 보는 그 감정이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아니 제발 그만 가. 이런 감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큰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삼성과 카카오의 그 저를 반토막이 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여쭤봐야겠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용돈이기도 하니까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때 그냥 떨어져도 안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냥 이거 그냥 빨리 엄마랑
이제 장기 투자적으로 봤었을 때도 얘는 그래도 스테이블할 것 같다 해서 산 애들을 이제 다시 까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 10년, 20년 돼도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들이 믿었던 연금을 잃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아쉬운 감정이 많이 들어요. 혹시 또 나머지 세 분들 중에 이게 혹시 다 6명의 그 이제 괜찮나요? 네, 너무 자유롭게 네. 저는 사실 지금 딱히 공부도 하지 않고 지식이 없는데 한 에피소드는 21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말로만 투자를 조금씩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상 뉴스 같은 거 근데 이미 제 귀에 들려온 순간 그 정도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의 귀에까지 들려오면 이미 퍼즐대로 퍼졌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 때 학교 다니면서 뭐 이제 학교 앞에 뭐 건물이 하나 생긴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전망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에이 내 귀에 들려왔으니까 절대 안 들리겠지 하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에코프로인데 이제 군대 가서 보니까 그제 선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배인가? 3배인가? 뭐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으면 지금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은 완전히 23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좋습니다. 사실 이런 에피소드를 조금 각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엔비디아나 에코프로나 아니면 이제 삼성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핸드폰 앱을 확인하고 바로 반사적인 행동을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핸드폰을 덮고 아니면 막 짜증을 내면서 그냥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생각을 안 하려고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뭐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주식에 들어간 돈이 진짜 제 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막 화가 나거나 막 올랐다고 해서 벌었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으십니까?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저도 사실은 진짜 소액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모으고 있거든요. 주식들을 1,000원씩 모으면 한 종목당 이제 한 달에 3만 원 정도잖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저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쇼츠나 이거니까 왜 이러지 싶어서 더 빼고 다른 데 가야 되면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한 뭐 영상 네. 관련 영상을 많이 보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수업 들으면서 비에트 윤리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뭐 교수님께서 앞으로 개발보다도 환경 문제가 더 크다, 배터리 문제가 더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미국 배터리를 찾아가지고 넣었으니까 되게 작은 걸 넣었는데 근데 이게 바로 다음 날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2배 되자마자 보자마자 바로 팔아야겠다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가지고 조금 배가 아픈 상태이지만 그래도 많이 바로 팔았어요. 그래서 2등이 났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은 이제 혹시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될까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정보의 시대로 살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되게 그 커뮤니티도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인증 같은 거나 아니면 당장 토스 커뮤니티만 들어가도 몇 퍼센트 벌었다, 이 사람이 몇 퍼센트 벌었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인증을 보고 좀 감동이 요동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인증뿐만이 아니더라도 또 사실 주변 친구들도 약간 나 이만큼 벌었다라고 이렇게 좀 들러오는 소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벌었다 혹은 뭐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가장 먼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떨어졌는지 혹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부럽다?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자기 언니가 이런 분야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추천해준 종목을 다 넣었는데 엔비디아 맨 초기 때 넣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400% 넘게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옆에서 이렇게 말해준 구독자가 있었으면 더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거와 좀 이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근데 이게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가 되게 많이 섞여 있는 요즘의 세상인데,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주식을 할 때 정보를 너무 많이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했던 순간이나 아니면은 여기 넣을까 말까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어제 너무 신기하게 연락이 오기 전에 딱 그날 당일에 열심히 봤거든요, 주식 유튜브를. 근데 보다가 무슨 그냥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해서 그 포트폴리오가 그 종목이 어떤지 보는데 이 종목 완전 별로다, 차라리 뭐 타이거 이걸 해라. 근데 유튜브 댓글에 이거 타이거 그 광고다. 그래서 다 일부러 안 시켜고 자기네 거 사게 하라 그러는 댓글을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분간이 잘 안 가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주식이 사실 돈 번다기보다는 좀 공부 느낌에 가까워서 약간 그런 유튜브는 잘 안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보는 경우는 이제 내가 다 공부를 해서 여기 넣어야겠다 하는데 사실 막상 돈을 넣기 조금 두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약간 확신을 얻기 위한, 용기를 얻기 위한 그걸로 유튜브 한번 보고 역시 내가 그러니까 확신을 얻기 위해서 네. 조금 보는 유튜브 또 혹시 있으실까요? 정보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다들. 저는 이제 정보를 어쨌든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은 아무튼 주식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없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곳을 영상을 봐도 그 댓글은 항상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한두 개씩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어쨌든 그 댓글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영상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쓰지 않아가지고 좀 중구난방하게 펼쳐있는 정보를 좀 많이 믿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하실 때 정보보다는 약간 어떻게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주식을 많이 투자해본 경험은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만약 한다 했으면 많이 한다 했으면 그래도 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제 스스로 확신이 쓰면 그게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게 있으실까요? 정보 선후임들이 되게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엄청 많은 정보를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안에서 혼란스러움이나 아니면 이거 시작해 말할까요? 이런 게 있었는지. 일단 그 미국 살던 선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이제 해외 주식을 이것저것 많이 추천을 해주고 본인도 막 뭐 코인도 하고 그 사람은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는데 뭐 코인에서 배당주 넣어가지고 막 은근히로 막 이자를 취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좀 많이 버는데 이거 그냥 추천해주지만 뭐 넣는 건 너의 선택이니까 뭐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저는 살짝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근데 저는 뭔가 또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좀 간이 좀 작아가지고 혹시라도 잃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는데 그 잃는 사람이 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넣진 않았었거든요. 아 네. 아직도 잘 벌고 있죠. 지금은 좀 배가 고프시. 지금은 그냥 그때도 없으면 나도 저러고 있을 텐데. 저러고 있을 텐데. 미인이었네요. 사실 그러면은 이런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얻게 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나 금기 사항 같은 게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일단 저부터 조금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주식. 네, 저는 미장만 하는 미장만 하는 사람이라 저의 투자 원칙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뭐 안전한 거에만 투자한다 뭐 이런 것도 좋으니 혹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처음 회사 분석할 때 재무제표 보고 들어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저는 이미 오른 거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 이미 오른 거에 투자 안 하고 그리고 저는 미장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장이 왜 안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 미장을 할 거예요. 아 지금 흔들리고 계시군요. 아니 요새 또 이게 참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아 네. 아 원래 원칙은 계속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시행착오로 보는 겁니다. 혹시 다른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제가 전공이 경제인데 경제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투자 전략을 가르치셨는데 20대 때는 반반 전략을 쓰는 게 좋다 해서 반은 안전 주식에 넣고 반은 좀 공격적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칙은 확실하게 지키고 있고 완전히 반은 그 엄청 안전한 자산을 걸고 그 반은 공격적 투자를 하는데 그 공격적 투자도 약간 제가 모르는 분야 약간 좀 중공업이나 화학 이런 전략을 있잖아요. 좀 관심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뭐 AI나 뭐 금융 쪽 관련해서만 제가 잘 아는 분야만 최대한 넣으려고 그 정도 철칙은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넣고 묵혀라. 그 묵히는 정도는 혹시 장나 10년, 20년 애 낳고 키울 때 쓸 정도 애 묵힐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미장만 네. 그리고 저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떻게 될지 사실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저는 미장만. 아니 이런 거 흔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미장은 세금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워낙 세금이 네, 뭐 조금 아웃 토픽이긴 한데 사실 세금은 뭐 어느 정도 시드가 많아서 한 1년에 230만 원 이상을 벌 때 이제 세금을 떼가고요. 230 아래로 벌면은 그냥 번 걸로 이제 돼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서 저는 뭐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00 벌면 좋겠지만 그 정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불리는 편이라 미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전 메모장에 오 저거 원칙이 무서운데요? 근데 다 준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네,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상승장에서만 매매하기, 두 번째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는 그때 매수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골든 크로스 좀 추격 매수하는 편이에요. 저는 하락 조짐이 보이면 70% 매도하고 데드 크로스 발생했을 때 이제 나머지 매도해서 뭐 그냥 손절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이제 좀 손해를 줄이자인데 이 매도가 어렵더라고. 저는 매수는 쉬운데 맞습니다. 매도가 뭔가 그래도 뭐 내일 보면은 좀 올라 있겠지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매수할 주식의 거래량과 이익률과 부채 비율을 확인한다면 저는 매수를 하고 또 연준 금리 발표 일정도 참고해가지고 중요하죠.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수록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온 용어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해요. 그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는 이제 차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전략이고요. 사실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전략은 그냥 이 종목이 나중에는 아까 양장처럼 이제 되게 유망한 종목이다라는 걸 했을 때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차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승재님은 차트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런 뭐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 혹은 손절해야 되는 상황과 이익을 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조금 이렇게 옆에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매수 타이밍 알려주면 좋겠다.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뭐 생각하고 바랬던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매도 타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엔비디아도 말했듯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으면 근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옆에 그래서 전 솔직히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인물들을 픽해봐야 저랑 똑같은 학생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때 해야지 하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진짜 막 와요. 막 석박사 이분 아닌 이상 BJ이지 않은 이상 이렇게 막 오히려 듣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 왜냐면 결국에는 떨어지면 예차 올라가도 예차 괜히 정확하게 좀 있으실까요? 저도 뭐 매수매도 같은 거 그냥 진짜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석박사가 진짜 그 정도 퍼붓는 사람 다리 아니면 주변에서 아무 떠들어도 그래 너가 잘 되면 그냥 운 좋게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운 좋게 안 되면 결과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제가 정말 만약 진짜 관심 있고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뭐 들어왔다. 나는 뭐 예를 들어 좀 신선한 정보가 들어왔다. 그럴 때만 시작하고 그 사람들 말을 잘 진짜 준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남들에게 이제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주식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건강하게 주식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3가지 정도를 뽑으시면은 어떤 걸 뽑으실 것 같은지 조금 알고 싶은데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 주식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리고 누군가한테 추천할 때 야 이 세 가지만큼은 좀 지켜서 하면 너가 주식할 때 조금 편할 거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이거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단 무조건 여윳돈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요새 B2도 많이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빚이 지어지면은 일단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떨어져도 약간 아 이건 조정인데 조금만 떨어져도 아 빨리 빼야겠다. 그래서 손해 보고 나오고. 그러니까 빚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약간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소문으로 와 이거 몇 배 오른다는데 이런 거 듣고 다 가지 마시고 그냥 진짜 공부를 하고 뉴스 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 좀 건강한 투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유를 해라. 그리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라. 마지막 한 가지는 좀 있을까요? 그건 내 돈이 아니다. 아,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도 뭐 여유돈 그다음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건 이제 알림 같은 거를 꺼내야 돼요. 알림을 꺼놔라. 네, 그냥 알림을 키면 어쨌든 최소한 아무 때나 한 번씩 누르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누를 때 내려갈 때 슬픈 스트레스, 내려갈 때 슬픈 게 좀 크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 생각은 이제 코인이나 뭐 갑자기 확 뜨는 거 아니면 솔직히 막 일주에서 막 별 그렇게 급등한 변화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놓고 한 일주, 2주는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봐요. 저는 물론 여윳돈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한 반반 투자가 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반 절반을 다 잃어도 절반은 이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될 걸 아니까 그렇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면 웬만하면 팔아라. 어떻게든 수익을 봤으면 웬만하면 좀 기쁘게 팔고 하고, 어쨌거나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을 봤으니까 막 잃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험이 많이 없어서 딱히 막 체크리스트까지는 아니는데 그냥 큰 금액을 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넣으면 그게 뭐 오르든 내리든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마인드랑 비슷한 건데 내려갔을 때 그냥 내려갔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올라가면 올라갔네 그냥 일단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좀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 자주 안 들어가는 거, 가끔씩 생각날 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초심자들은 공부가 좀 부담되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에서만 매매하고, 또 시작은 그냥 좀 적은 돈이긴 한데 그래도 크지는 않게 한 10만 원, 20만 원으로 그냥 용돈벌이 하듯이 이렇게 시작해도 충분히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주식이 올라서 팔았을 때 그 차익값으로 돈을 버는 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배당주나 채권 이런 거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께 그 소액 투자가 지금 너무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토스에 그 1,000원씩 모으는 게 아무리
아무리 이 주식이 내려가도 나는 이 1,000원만치의 가치를 사는 거고 올라가도 1,000원만치의 가치를 사는 거니까 아무런 그 감정의 요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투자 완전 추천드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한 10년, 20년에 가도 얘는 안 망할 것 같은 전쟁이 터져도 얘는 안 망할 것 같은 주식 위주로 사는 것 같고 무조건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종목을 좀 사는 게 좋은 게 재미있고 관심도 있고 내가 그 분야 안에 인볼브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그 관련 주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책이 사실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이야기여가지고 제 체크리스트 3가지를 조금 첨가를 하자면 저는 일단 선물은 하지 않기. 진짜 그거 하다가 정신을 걸릴 뻔해가지고 증발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장기 투자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넣어도 안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업과 그런 미래에 유망한 종목들을 잘 골라서 넣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주식 참 자주 안 들어가기 그냥 넣고 까먹으면 사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3가지 추천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주식 그리고 많은 수익을 얻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